시작을 했습니다. 저번에 이제 배운 것 중에서 대분한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대분한의 등가이로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지금 표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지금 잘 보시면 대분한은 이 전원이라는 자체가 여기 임피던스하고 지금 뭐로 연결되어 있냐면 직렬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대분한의 이 등가니까 이거를 우리가 V Ph 그 다음에 ZAB라고 표시되는 것은 대분한의 등가 임피던스예요. 그런데 여기 부하 측에서 공개한 부하 측에서 어느 쪽으로 볼 거냐면 이쪽으로 보겠죠. 그러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 I를 건다면 만약에 2라고 보시고 그러면 이 ZAB하고 ZAB라는 것으로 뭐로 되어 있죠? 직렬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ZAB, ZL의 이게 지금 부하의 흐름을 잘 보시면 그래서 거기에 이제 예제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 보시면 이해를 해야 될 것이 자 어떤 회로가 이제 10V가 주어질 거예요. 그 다음에 저항이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지금 A, B라고 했으니까 A, B라고 하고요. 근데 A, B가 여기 ZAB를 말하는 거예요. ZAB. 그 다음에 주어진 조건이 뭐 3, 7 이렇게 주셨다. 3, 1 이렇게 주셨다. 보시면 이걸 갖다가 이 등가위로 붙이니까 들어가요. 등가위로. 그러면 등가 회로로 거칠 때 ZAB가 얼마가 되냐 그걸 물어보는 거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보시면 대분한의 정의라는 자체가 이게 지금 뭐예요? 이게 전화번호예요. 그러면 정의가 뭐냐면 모든 전화번이랄지 전류를 어떻게 하고 제가 하고 그랬어요. 제가 하고. 그러면 이게 제가 한다는 말은 이렇게 됐다. 제가 했으니까. 즉 전화번이라는 자체는 뭘 시켜야 돼요? 단락을 시켰어요. 저게 단락이에요. 표시가. 그러면 이 A, B라는 자체는 여기서 어느 쪽으로 이렇게 보니 있었어요. 이렇게 보니 있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보니 임피던스니까 이거는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될 거라고. 3, 7, 그 다음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3, 7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거를 합성을 시켜보면 이 ZAB라는 자체는 얼마가 나올까? 6.1이 나옵니다. 이렇게 ZAB가 자 ZAB가 9.2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대분한의 등가 전압은 뭐예요? 대분한의 등가 전압은 이 AB 단자의 전압이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개방이 되버리면 여기가 아무 필요가 없어요.
실제로 상태에서. 그러면 그때 VTH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나? 몇 볼트? 10볼트죠. 그래서 3 플러스 7에 10에 곱하기 몇 볼트? 10볼트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 어떻게 되죠? 7볼트. 그래서 VTH라고 하는 것은 보시죠. 여름이 몇 볼트가 돼야 된다? 7볼트가 돼야 될 것이고 여름이 얼마? 9.1볼트가 이렇게 지금 표시가 돼요. 이게 개분한. 실전 시험장에서는 개분한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지금 잘 보시면 여기는 개분한은 등가 임피던스라고 적었어요. 임피던스. 그러면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할 거 70페이지 보시면 잘 보시죠. 70페이지 보면 그럼 이거는 뭐예요, 일단? 그림에서.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저울원이라는 자체는 저울원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등가를 그려보면 여기는 지금 임피던스가 직렬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저울원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직렬이 아니라 뭐다? 병렬이에요, 병렬. 병렬. 그러면 이게 뭐라고 할까요? 근데 이게 뭐가 돼요? 어드민턴스잖아요. 이건 어드민턴스예요. 어드민턴스. 그 다음에 그림이 어떻게 가요? 이게 뭐예요? 부하임피던스가 되겠죠. 이렇게. 맞잖아요? 똑같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쪽에 흐르는 전류를 구할 수가 있겠죠. I. 그 다음에 전원이라는 자체가 여러분들 보시면 지금 IS를 했고 그 다음에 그러면 뭐냐? I라는 자체는 어떻게 돼요? I. 분배법칙을 쓰셔야 돼요. 분배법칙. 어드민턴스의 병렬은 저항이 똑같아요. 직렬은 같죠. 병렬이니까. 예? 그러면 I라는 자체 여기가 공급되는 전류가 뭐예요? IS죠. 예? 그러면 I는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자, I, A, B에 플러스 I, 자기 거죠? 자기 거. I에 이런 뭐가 된다? I, S가 된다. 그래서 I는 이렇게 구해는 거예요. 지금 그림 상에서.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때 그 예제를 한번 봐보시죠. 이 예제가 문제가 나오면 가장 첫 번째 착각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잘 보시면 자, 그림상에서는 여름이 지금 100볼트가 했어요. 100볼트가 했고 그 다음에 여기에가 25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이가 여기가 45, 45. 그리고 AP라고 했어요. 근데 문제를 보면 등가를 어떻게 시키라고 했어요? 등가를 Z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림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어요? 요런. 맞죠? 그 다음에 이거. 이게 이bab이니까 뭐가 돼요? I, AB죠. I, A, B. 그러면 먼저 I를 한번 구해봅시다. I를 구해보면 보세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착각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게 지금 저항으로 주어졌단 말이야. 저항으로 주면 합성이 얼마가 돼요? 합성이 여기 병렬이니까 20 대 것이고 20 더하면 40이 되겠죠.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40이면 앞에서 똑같이 풀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I라는 자체를 구할 때 30도예요.
30은 얼마가 돼요? 2.5. 첫 번째 되겠죠. i니까. 그럼 2.5가 돼요. 2.5. 그런데 이 i라는 자체를 여러분들이 구하실 때 착각할 수 있는 부분이 여기랑 똑같아요. 이게 뭐예요? i가 어때요? 네?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갈 수가 있고 이렇게 갈 수 있죠.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i라는 자체는 이거잖아요. i는 i온 플러스 뭐가 돼요? 네? 그러면 안 맞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계산할 때 이 i 값이라는 자체를 구할 때는 여기하고 분리가 있는 거예요. 맞잖아요. 바로 그래서 i를 구할 때는 앞에 합성량을 물어본 것이 아니라 i는 20분의 몇 푼트 100%에서 여기가 몇 암페어가 되는 거다? 5암페어가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잘못하면 5암페어라고 측정한 것이랑 2.5로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다음에 그래서 그러면 여기가 지금 2.5가 가는 거죠. 그러면 이쪽으로 2.5가 갈 것이고 이쪽으로 얼마가 가요? 2.5가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i는 얼마가 된다? 2.5가 아니라 얼마다? 5A가 됩니다. i가 5A예요. 자, 그거 하나 좀 조심하시고, 그러니까 푸는 방법이 5A가 나오는가 2.5A가 나오는가 이제 그렇게 한번 보시는 거고. 자, 보십시오. 여기가 지금 A, B에서 어느 쪽으로 가는 거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렇게. 그러면 이렇게 가니까 합성점은 어떻게 돼요? 합성점. Z죠. Z는 어떻게 가요? Z라는 자체가 이거 Z잖아요. Z를 물어본 거예요. Z는 Y분의 1이죠. 네? Y분의 1일 거라고요. 그러면 Y는 뭐예요? 20. 여기서 공식분명 20분의 1 얼마? 1 맞죠? Y니까 그 다음에 40분의 1 예? 40분의 1 또 40분의 1 1의 1이죠. Z니까 1의 1이 되는 거예요. 1의 1 그러면 결론적으로 따질 때 여기서는 합성 임피던스가 얼마가 된다? 합성 임피던스가 15mm죠. 그래서 노튼의 정리의 대표적인 부분이 이 문제인데 대부분 선형 회로망에서는 배분안의 정리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A시고 이렇게 되는 거고. 다음에 그러니까 어드민턴스 관계라는 거고 71페이지 봅시다. 71페이지 보면 밀만의 정리 있죠. 이게 아주 중요한 정리예요. 밀만의 정리. 이 밀만의 정리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디에서 쓰는 거냐면 우리가 3상 4선식 있죠. 그러면 3상 4선식은 중성점이 있죠. 이 중성점의 전위를 구하기 위해서 밀만의 정리를 써요. 근데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문제를 푸실 때. 지금 잘 보시면 밀만의 정리라고 하는 것은 잘 보시면 전압원, 전류원으로 등가 변환이 된다 그랬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보세요. 근데 밀만의 정의를 표시할 때 반드시 전원 부분을 보셔야 돼요. 전원 부분. 전원 부분이 첫 번째 이렇게 표시됐죠? 네?
번째 이렇게 되겠죠? 세 번째 이 부분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돼요. 거기 부분 왜 확인할 수밖에 없냐면 여러분들 예제 2번을 봐보세요. 예제 2번을 보시면 어떻게 생겼어요? 하나는 윗방향으로 되어 있고 E1이 E2는 밑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림 보시면 E3는 위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원의 전류의 방향이 다 같지가 않잖아요. 이해하셨어요? 네. 전류 방향이 다 같지 않는다고요. 자, 그러면 이 식을 자, 이거는 지금 뭐예요? 전화번이에요. 이거를 뭐로 고칠 수 있다? 전류로 고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전류로 고치게 되면 반드시 이 방향을 무시하죠. 전류의 방향. 자, 첫 번째 병렬을 봤죠? 병렬로 이거죠. 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는 지금 뭐가 되는 거예요? 대분할이잖아요. 그러면 이쪽으로 가는 것은 노튼이잖아요. 전류는 이쪽이니까. 그러면 전압은 직렬을 연결시켰어요. 그러면 전류는 뭐를 시켜야 돼요? 병렬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요놈이 Y1이 되겠죠. Y1 여기가 뭐라고 했습니까? 챔프1이라고 했습니다. 네? 다음에 그러면 이게 지금 뭐가 돼요? I1이라고 보시고 두 번째 I2죠. 그 다음에 뭐예요? Y2가 될 것이고 여러분 세 개 어떻게 돼요? Y3가 되겠죠. 바뀌었죠? 그러면 이 식이라는 자체는 여러분들 보시면 보시면 I라는 자체는 어떻게 돼요? I1, I2, I3 그러면 뭐 I4도 있고 탑이죠. 그러면 I1, I2, I3 플러스 이렇게 가까이. 예? 그러면 Y는 또 어떻게 돼요? Y요 플러스 Y2에 플러스 Y3에 이렇게 가겠죠. 우리 교재는 뭐예요? I1, I2, I3라는 전체다가 앞쪽으로 빼놓고 Y1, I2, I3는 다 뒤쪽으로 빼놨잖아요. 의미 없는 거예요. 어차피 그림이니까. 그림 상에서. 그러면 여기는 지금 표시할 때 표시 방법이 여기에 A, B라는 자체를 만약에 구한다면 어떻게 구할 거냐? 자, 그러면 자, 이 식은 이제 표시를 했어요. 자, VAB 여기서는 지금 VAB라 했네요. VAB는 어떻게 돼요? V는 뭐예요? VAB I의 뭐예요? V는 I하고 V가 들으면 어떻게 돼요? I하고 V가 들으면 I는 V 뭐예요? Y죠? 예? I는 V와 Y잖아요. 네. 그러면 V는 뭐예요? Y분의 뭐예요? I죠? Y분의 I잖아요. V니까. 그러니까 VAB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지금 Y가 어떻게 지금 생겼어요? 하나, 둘, 셋, 넷 쭉 가잖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러 개의 합이죠. 그럼 뭐가 돼요? 시그마 K라겠어요? K는 1부터 6까지 YK 맞죠? 예? 그 다음에 뭐예요? 시그마 N은 1부터 K는 1부터
이해하셨어요? 네. 그러면 한번 볼게요. 이거는 y죠. y는 뭐가 돼요? z분의 1이죠. 네. 예? 네. 그 다음에 i는 뭐예요? z는 뭐예요? 저기서 2라 했으니까 2라 할게요. z분의 2가 되겠죠. 그러면 식이 어떻게 가요? z분의 1에 예? 플러스 z분의 1에 플러스 z분의 1 되겠죠.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쭉쭉쭉 간다고 치고요. 그 다음에 위는 어떻게 가요? z5에 2원에 플러스 z2에 2부 z3에 2,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식에서는 그러면 끝에 가면 변원적으로 뭐가 돼요? zn분의 2k가 되든가 어떻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 이 식이라는 자체는 어디에서만 적용할 거냐면 잘 보시면 여기서만 지금 적용이 가능해요. 자, 여기서만 적용이 가는데 이렇게 안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보셔야 돼요. 자, 여기는 Z1에도 이온이 붙어 있고 Z2도 E2, Z3도 E3가 다 붙어 있어요. 저는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 그림에서 한 가지 더 추가를 시켜볼게요. 이렇게 그려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시면 앞에 시계 썼을 때 여기에 보시면 여기는 지금 Z4만 걸려있고 그 다음에 전원이 없어요. 전원이 없으면 변원적으로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I가 0이라는 뜻이라고요. 그러면 식이 어떻게 변하냐 보세요. 앞에 식은 여기까지만 잘랐습니다. 잘라갖고 간 거예요. 그러면 여기 식은 두 번째 식은 어떻게 계산해야 되나? 포함하면 이걸 잘 보셔야 돼요. VAB는 자 보세요. Z5분의 1 플러스 Z2분의 1 플러스 Z3분의 1 그 다음에 Z5분의 2원 플러스 Z2의 2 플러스 Z3의 2 그런데 여기서 잘 보시면 이게 있죠. 이쪽은 지금 전화번이 없죠. 없으니까 어떻게 표시해야 되냐? 보세요. Z4의 2폰드 0이죠. 0입니다. 대신 뭐는 표시해줘야 된다. 뭐는 표시해야 된다. 이 임피던스는 더해 주셔야 돼요. 임피던스는 더해줘야 된다. 그래서 그러면 아까 차이점이 뭐예요? 차이점이 전원하고 같이 들어올 때는 관계없는데 여기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식을 이렇게 표시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 여기 부분은 전원이 없을 경우는 이 값은 0으로 본다? 0으로 본다 그 말이에요. 0으로.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한테 시험장에서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방향도 잘 보셔야 돼요. 그 식을 지금 표시한 것이 바로 밀만의 정의를 표시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번은 어떻게 돼요? 1번이란 자체. 1번은 잘 보시면 지금 전화번이 이렇게 있는 게 어떻게 돼요? VAB니까. VAB. 자, 어떻게 생겼어요? 36이고요. 36이라고 표시해놓고 그 다음에 전화번이 9V 12V.
이건 다 전류는 이렇게 가죠. 예? 근데 이걸 확인해야죠. 그러면 VAB라고 구하면 어떻게 봐요? 그럼 쉽잖아요. 얼마? 3분의 얼마? 1이죠. 3분의 얼마? 9 더하기 얼마? 6분의 1 더하기 6분의 얼마? 9죠. 예? 임피던스니까. 그러면 이걸 계산해 보니까 몇 볼트가 나왔다? 몇 볼트? 10볼트가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3분의 9, 3분의 1 해가지고 먼저 표시했을 뿐이고, 자, 두 번째로 한번 봐보세요. 두 번째는 좀 복잡하게 되어 있죠. 자, 두 번째는 P6을 이고요. 돌리면 이렇게 가죠? 같은 방향이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생겼어요? 저희가 이렇게 왔죠? 네? 반대로 왔잖아요. 그리고 저항이 얼마예요? 두 번째 저항이 3옴이라고 해요. 세 번째 5옴이라고 표시해놓고 그 다음에 10V라고 해요. 자, 그러면 여기 부분하고 여기 부분은 같은데 여기가 P잖아요. 그러면 식으로 표시할 때 어떻게 표시할 거냐? VAB는 얼마? 12분의 1 예? 12에 얼마? 12.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는 지금 전류가 반대잖아요. 그런데 임피던스는 필요가 없는 거죠. 저항값이니까. 그러면 여기는 뭐예요? 여기 12분의 1 빼놓고 그 다음에 얼마를 계산해야 돼요? 3분의 얼마? 응? 3분의 얼마? 여기를 마이너스 하면 안 된다고. 임피던스니까 저항값이잖아요. 그러면 3분의 얼마? 3분의 1. 근데 전류 방향 다르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뭐를 붙인다? 마이너스 치고 여기가 몇 볼트예요? 여기가 6볼트 3분의 얼마? 6 더하기 여기 얼마? 5분의 1 더하기 5분의 얼마? 이해하셨어요? 응? 절대 뭐를 해서는 안 된다. 뭐를 해서는 안 돼요. 이 3옴이라는 자체가 절대 여기가 뭐가 되면 안 된다. 빼기가 되면 안 돼요. 빼기가 되면 안 된다고. 그 대신 여기는 지금 뭐예요? 3분의 6이라는 것은 전류 방향이 서로 반대 방향이잖아요. 응? 반대 방향이니까 여기다가 뭐를 칠까? 마이너스를 취한 겁니다.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패턴. 자, 보세요. 첫 번째 이거. 이거는 뭐다? 이쪽에 뭐가 없는 경우. 전원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위에는 전원이 뭐가 된다? 뭐가 된다? 0 된다. 두 번째, 이게 없고 이것만 있을 때는 어떻게 된다? Z1분의 1, Z2분의 1, Z3분의 1인데 이 임피던스 관계는 다 뭐가 된다? 더하기가 된다. 그 다음 세 번째, 전류에서 만약에 여기가 반대의 전류가 들어갈 때는 어쩌라? 1은 고정시키고 3분의 1은 고정을 시키고 뭐를? 우회항. 이게 지금 I잖아. I값. I값은 뭐냐? 반대니까 여기다 이걸 표시한다. 마이너스로 표시할까? 그
그 다음에 72페이지에 이제 가역 정리 또는 상방 정리라고 해요. 이 가역정리 상방정리라고 하는 것은 변압기의 원리를 보시면 됩니다. 변압기 원리. 그러면 변압기 원리인데 변압기 원리라는 자체가 우리가 번수기예요. A가 어떻게 돼요? V2분의 V1은 I1분의 I2가 되고 있고요. 얘는 2분의 얘는 우리가 합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변압기의 번수비 A라는 자체는 V2의 V1이고 I1의 I2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식은 이렇게 갈 수 있고 이렇게 갈 수 있죠. 그럼 어떻게 돼요? V1은 I1은 V2에 뭐가 돼? I2가 될 거예요. 이게 지금 상방정리예요. 실제로.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상방정리 또는 여기 지금 그림상에서 한번 표시해 볼게요. 자, 이쪽이 A가 있어요. 이쪽이 A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망이죠. ZA 할게요. 이 망이에요. 그 다음에 뒤쪽에가 지금 보시면 이제 ZP가 흐르고 여기가 ZP. 근데 이렇게 열렸죠. 이게 뭐예요? I B라고 했어요. 시계에서는. 자, 반대로 바꿔서 자, 이쪽으로 걸었어. 여러분 이 B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가 임피던스. 그 다음에 또 여기가 망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쪽에 흐르는 전류가 A가 있습니다. 여기 임피던스는 입력치인 거고요. ZA, ZP가 되겠죠. sigma가 아니고. 그러면 이 식에서 여러분들 보시면 ZA는 어떻게 생겼어요? ZA Z는 I분의 V죠. Z는 I분의 V예요. 근데 그때 전류가 뭐예요? IP잖아요. 이게 IP. 그러면 IB는 이게. 그러면 ZB는 어떻게 생겼어요? IA죠. IA 이 B가 돼요. 이렇게 공식이 만들어져요. 식에서. 그러면 ZA하고 ZB가 같다면 어떻게 돼요? ZA하고 ZB가 같으면 IB분의 EA가 되겠고요. IA분의 BP가 되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결론적으로 답이 EA의 IA는 EB의 뭐 같다? IP가 아까 그 말이죠. 결론적으로. 그래서 거기에서는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시면 이 회로라는 자체를 중심으로서 양쪽이 같다는 뜻이죠.
그러면 이거잖아요. 구현의 I1은 VT에 뭐같다? I2하고 같다는 뜻이잖아요.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다? 변압기 원리에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애저의 1번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 ZA가 300V고 ZB가 30A 전류가 흘렀을 때 ZB에 200V를 흘릴 때 ZA에 흐르는 전류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B는 뭐끼리 곱하면 돼요? 간단히 말하면 B는 뭐끼리? B는 뭐끼리? B끼리 곱하는 거고 A는 무슨 끼리? A끼리 곱하면 되는 거잖아요. B. 그러면 B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왔어요? B라는 숫자가 두 개 나왔죠. ZB하고 뭐예요? 자, ZA에 300V를 가할 때 ZB의 지루에 30A 전류가 흐르고 ZB의 지루에 200V 전압을 갈 때 ZA의 지루에 흐르는 전류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IA를 구하는 거죠. 여기서 IA. 그럼 IA는 어떻게 되겠어요? EA에 네? EA에 이익이 곱하기 뭐예요? 아니 B잖아. 몇식이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ZB의 이니까 결론적으로 얼마예요? ZB 30A하고 그 다음에 ZB 200V를 곱하면 거기가 숫자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E1이 1V, E2가 0V일 때 I2와 E1이 0V, E2가 1V일 때 I1을 비교했을 때 옳은 거. 자, 그러면 뭐야? E1, I1은 보세요. E1, I1은 E2 뭐 어때요? I2하고 같잖아요. 시계선. 근데 E1이 몇 볼트예요? 1V, 0V. 그 다음에 E1이 0V, E2.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다는 뜻이에요? E1 1V, E2 0. 그 다음에 E1 0V, E2 1. 그럼 어쩐다는 뜻이에요? 한번 집어두게요. E1이 얼마예요? E1이 얼마? 1이죠? 이게 0이잖아요. 네? 그 다음에 여기가 1이고 또 0이잖아요. 반대잖아요. 그럼 결론적으로 I1하고 I2는 같게 나오겠죠. 어떻게 됐든. 그래서 가역정리는 변압기의 원리다. 그 다음에 73페이지에 헤르만 기하학은 여러분들하고 한 게 없어요. 이거는 아주 예전에 출제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제 7장 다사항들을 해보세요. 저 7장 없습니다. 없어요?